자,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도 반등하고 바이오도 반등하고 반도체도 삐질삐질 나오고 전력 설비 다시 튀어나오고 뭐 여러 가지 흐름들 굉장히 좋습니다만 오늘 테마 상황을 열어보니까 조선 보이고요. 조선 이쪽 같은 경우 조선 플랜트는 유가가 오르는 시기에 당연히 오르는 유가 오르는 이제 대표적인 유가 상승 수혜 섹터입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전선이라든가 전력 설비라든가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아래쪽에 지금 새로 끼어드는 줄기세포 S바이오메딕스 때문이고요. 그러고 나면 제대월도 줄기세포랑 같이 엮이는 종목, 강스텐 바이오, 이게 차바이오, 이거 다 줄기세포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같이 엮인 거. 그 외에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철강 입니다. 철강, 그다음에 강관, 러시아 가스관 이게 다 같은 거거든요. 남북로 가스여관 같은 거 이 밑에 강관 업체라고 해서 이게 테마가 지금 분류가 따로 돼 있는데 여기다 또 굳이 남북로 가스관이라고 저 옛날에 있었던 테마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테마에다 날려놨습니다. 완전 쓸데없는 짓이죠. 쓰레기 이런 거는 과도한 정보죠. 자, 그래서 이 철강 중소형 쪽에서 맨 위쪽에 놓여진 요 세 종목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강관 쪽 아까 거기가 동일하게 포함이 돼서 미쳐 날뛰는 종목들이에요. 큰 폭에 주가 흐름들 보면 뭐 장난 아니죠. 올라왔다가 처박혔다가 뭐 한마디로 잡이라는 얘기입니다. 잡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신스틸 11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스틸을 더 볼 것이냐고 잠시 고민하다가 일단은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게 지금 철강 금속입니다. 철강 금속.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게 철강 금속이죠. 구리 가격에 상승해서 구리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원자주들 같이 올라오면서 그런 보였었고요. 지금 거래량이 2,786만 주,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조일알루미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일알루미늄이 좀 굉장히 특이한 시세가 나오고 있죠. 밑에서 시작해서 데드캣 파운스에 들어가 가지고 이 기초 저항선에 막히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해. 1, 2, 3 음봉으로 이렇게 밀렸다가 이러면 보통 내려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서는 위로 뜬 다음엔 또 남들 오르고 있는데 또 반대로 위에서 눌려버려요. 자, 이게 왜 오르고 있냐라고 하면 이제 부가적 요인으로는 앞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구리 가격의 강세, 이것이 원자재 가격 뭐 유가 강세하고 같이 맞물려서요. 전체적으로 원자재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이 원자재 관련주들, 그렇죠. 철강, 금속, 비철금속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 보이겠는데 오늘 철강은 이겁니다. 앞에 철강 알루미늄주 중국산 미국 관세 인상 추진 반사이익 기대 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반사이익 기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해당되는 종목이 없어요. 이거 우리한테 반사이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를 뭡니까? 예를 들면 중국을 막았다 그러면 그럼 누가 사실은 제일 이익을 보게 될 거냐 그러면 일본제철입니다. US 스틸을 인수를 하는 일본제철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어마어마한 수혜를 입는 거죠. US 스틸 미국의 대표 철강사예요. 그러니까 포스코의 미국판이 US 스틸입니다. 과거에는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 그렇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밀려가지고 뭐 인도의 아르셀로미탈한테는 뭐 밀린 지가 뭐 수십 년이 지났고요. 일본의 신일본제철한테 밀린 지도 오래 지났고 심지어는 포스코한테도 발리는, 그래서 완전 미국에서 사양 산업을 대표하는 뭐 그런 종목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본 애들이 저걸 먹치운다 이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는 왕년에 한때 세계 최고의 철강사였다 이거죠. 저걸 인수를 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저 조항의 수혜를 왕창 입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사실상 일본 밀어주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만큼 일본 되게 좋아져요. 최근에 미국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해서 일본들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이거 지금 수혜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한국산 철강 제품은 미국에서 쿼터 제한이 나오기 때문에 쿼터가 이미 제한이 되어 있어요. 쿼터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런 제한 조치 정책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틈을 뚫고 수출을 늘릴 수 있어야 수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틈을 뚫고 들어갈 구멍이 전혀 없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뭐 포스코 스틸리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도 4.7% 오르고 있습니다만 포스코가 4.7% 오르는 건 철강 때문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차 전지들이 다 올라요. 지금 오늘 LG 엔솔도 2.47% 오르고요. 에코프로비엠 5%, LNF 4.27%,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뭐 인터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오르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철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쿼터 제한도 있어서 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없고 단순한 테마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완전히 주가가 춤추는 종목들이 전부 여기 상위 차지에 들어있더라 이죠. 네? 완전 개잡주 성격의 이런 얘기하면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막 뭐라 그럴 텐데 3,000원, 4,000원, 5,000원 이게 싼 가격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뛰고 있는 거죠. 조일의 경우는 이 종목들이 춤추기보다 앞서 이미 한 칸 먼저 나왔어요. 이미 먼저 조일은 이제 구리 가격하고 이 원자재 가격 상승 모멘텀을 타고 이미 먼저 이렇게 툭툭 해서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나왔거든요. 2,000원에서 시작해서 한 20%, 25%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전선주의 오히려 이제 위쪽에서 이제 눌려 들어오는 이제 기술적 저항이죠. 막혔죠. 오늘 붕 떠버려서 너무 많이 떴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저항 아닙니까? 이게 주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주저항대에서 시작해서 반대로 이렇게 밀리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기조가 그리고 혹은 종목 자체의 추세가 뭐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쳐놓친다면 우리 옛날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옛날에 90년대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었을 때 여기 한번 볼까요? 90년대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었을 때입니다. 이게 기이하죠. 이거 아마 이런 차트는 전 세계를 다 뒤져도 없을 거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가로 올라가는 게 다 음봉으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도 다 음봉으로 내려오죠. 내려올 때 음봉으로 쭉쭉 떨어지는 건 이해를 해.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90년대에 우리 지수가 올라갈 때는요, 올라가는 구간도 다 음봉으로 올라가서 들어갔어요. 올라가는 것도. 그렇죠? 이게 어떤 상태냐 그러면 지금으로 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주가를 이제 위쪽에서 시가에 갭으로 띄워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자주 나오죠? 지수 같은 데서 위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위에서 띄워놓고 시작을 하면 주르륵 하고 개인들이랑 다 패대기 쳐가지고 깨트려버리고 외국인들이 당겨놓으면은 기관들 매도해가지고 기관이 매도 나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당겨놓으니까 기관들이 매도해가지고 눌러버리고 개인들이 팔아가지고 눌러버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이게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단기 추세하고 이 눌리는 흐름도 봉차트의 흐름과 전체적인 추세의 방향이 미스매치로 지금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는데 종목에서는 근래 굉장히 보기 힘든 근래는 매우 보기 힘든 이런 추세가 나온 거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예측 가능성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거 갈 것이다. S바이오 더 갈 것이다. 가자 그리고 몰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선주들 같은 게 이러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요. 뭐 당장은 지금 눌려 들어와서 이 정도까지 들어오면 다시 지지가 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건 내일 음봉이 나오겠습니까? 양봉이 나오겠습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일단 멈춰 세우고 꼬리를 살짝 달든지 혹은 살짝 더 아래로 내려갔다 그 꼬리 달든지 뭐 그런 흐름이 나올 텐데요. 그렇다 치고 내일은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를 것 같으면 내일 추세를 전혀 예측할 수 같으면 굳이 지금 여기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굳이 여기서 사? 내일 보고 사면 되지. 그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손을 대지 마시라 이거죠. 세상에 종목이 조일한 메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철강을 모멘텀으로 본다면 저 앞에 저 날뛰고 있는 다른 종목들, 철강을 모멘텀으로 도 단타를 치겠다라고 하면 저 위에 날뛰고 있는 앞서 잠깐 화면에서 보셨던 신스틸, 대동스틸, 뭐 이런 종목들, 날뛰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시는 거고, 이쪽으로 가시는 거고요. 아니면 좀 더 예를 들면 전력 관련해서 수혜를 보겠다라고 하면 저 전선주나 구리주나 이쪽으로 좀 더 확실하게, 그렇게 좀 더 확실한 라인으로 선택을 하시라. 그렇죠? 철강을 모멘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막 퍼올리고 있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단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선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이쪽에 모멘텀을 보면 또 그쪽으로는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뚜렷한 방향, 확실히 좀 알기 쉬운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라.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